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 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단 성착취 대화방, 조주빈과 N번방 파문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이제 칼을 갈고 나선 건데요.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화방의 회원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요. 네. 범행을 부추기거나 네.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큰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끝까지 해치고 그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는 다 이건 추적에서 드러나거든요.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추 장관의 저 말. N번방 사건 마지막에 잡히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3명밖에 자수 안 했는데 빨리 더 자수해라. 압박인 거죠?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잡혔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 범죄자가 있을 때 마지막에 잡혔다고 해서 형을 가중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추미애 장관의 지금 얘기는 마지막을 가중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자수를 하면 그래도 감형사유가 되는 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물론 뭐 자수를 했다고 해서 그 자수 감경이 반드시 감경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법원의 재량이긴 하지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야 형을 깎아주세요 말아서요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무부의 장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 이용자들에게 빨리 자수해서 수사가 조금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인책을 던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사의 속도도 내면서 자수를 그렇죠. 권유하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10,000명이 다 자수 안 하고 있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 10,000명을 다 추적하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거든요. 불가능하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품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빨리빨리 자수해서 죄송함에다 선처를 반하면, 이렇게 하면 수사가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사는 경찰과 검찰이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걸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먼저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으면 상대적으로 중앙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 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하정대 국장, 저 화면 같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전원으로는 대검찰청 부장과장들도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다 읽어보고 챙기라. 현안 수사 직접 챙기겠다는 엄청난 의지인 겁니까? 예, 저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수사 조서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작성하면은 거기 바로 직속 상관인 부장하고 차장 검사까지는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선에 있는 검사장부터는 거의 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대검에 있는 부장과장, 대검에 있는 과장은 부장급 검사고 대검찰청에 있는 부장은 사실은 검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직접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검사가 만든 조서를 다 읽어보고 챙기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임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매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 수위도 높게 강력하게 허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N번방이 뭐 처음에 성단체 관련 단체에서는 26만 명까지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박사방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중복자 빼면 한 15,000명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15,000명을 다 처벌하라는 게 국민의 뜻인데 실제로 조주빈조차도 자기하고 직접적인 공범 관계에 있었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한 몇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아이디만 알 뿐이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그램 자체에서 만약에 이 아이디 가진 사람이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실명이 누구냐 이렇게 해주면은 수사가 쉽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난망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매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있는 간부들까지도 한번 조서까지 보면서 혹시라도 어떤 단서가 있는지 방향 이런 것까지 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어떤 검찰총장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까지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지금, 그런데 조주빈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주빈이 어제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주빈의 변호사가 돌연 윗선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지난주 저 포토라인에 섰을 당시에도 상당히 별로 감정의 동의가 없어 보였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본인 새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변호사였으면 이 사건 맞지 않겠지만 꼭 변호를 부탁하고 싶다. 어떤 심리입니까? 일단 뭐 본인도 상황 아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건 이 난이도가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속된 말로. 뭐 이게 뭐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연 조주빈이 무죄를 주장할까? 뭐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예. 그러니 아마 양형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 이걸 지금 맡게 되면 그 변호사가 사실은 왜 이런 사람의 변호를 맡느냐고 좀 여론을 문면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뭐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조주빈이 그냥 솔직하게 이제 사건을 좀 부탁하는 것 같은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뭐 같은 변호사서 팔이 안 오르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변호가 선임이 되면 이제 사실 왜 그런 사건을 맡느냐라고 이제 비난이 지금 변호사들에게 좀 집중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흉악범 같은 경우에도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그 조주빈이 변호사를 만나서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다. 근데 돈은 뭐 한 수억 정도밖에 돈이 갖고 있지 않다. 뭐 변명과 반성 얘기도 했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조금 이 의미심장한 이 얘기를 했어요. 윗선이 있을 거라는 의심은 들지만 실제로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윗선이란 단어를 꺼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범죄의 책임을 윗선에게 넘기기 위한 그러한 복선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조주빈 같은 경우는 혼자서 범행을 했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수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25세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큰 스케일이다. 과연 이 뒤에 어떤 조직적 배후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심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 변호인이 조주빈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주빈이 실제로 그 윗선의 존재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윗선이 있을 거라는 의심은 드는데 실제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윗선을 밝히지도 않고 뭔가 조주빈의 어떤 형량을 감하기 위한 그러한 가설을 하나 세운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발언인 것 같고요. 뭐 박사방을 나머지 공동 정범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실제로 범죄 수익도 적고 회원수도 알려진 것보다 작다. 이런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지금 조주빈이 핸드폰 비밀번호 암호를 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협조하도록 설득을 하고 나머지 윗선이나 공범의 존재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차근차근 정도를 밟아가는 게 저는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장혜철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윗선, 두 번째 방어 전략 이 부분. 휴대전화 비밀번호엔 침묵하고 있다. 반드시 휴대전화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추고픈 사생활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조주빈 측의 얘기인데 그럼 김태현 변호사님 선거개 의혹 관련해서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 푸는데 거의 4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물론 뭐 휴대전화가 종류가 달라도 이것도 좀 푸는데 그럼 꽤 오랜 시간
애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 휴대전화가 그 휴대전화보다 조금 풀기 좀 용이하다는 게 이제 그 IT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월까지 걸리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풀긴 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 조주빈 씨의 휴대전화 풀긴 풀 건데 저 조주빈 변호사의 얘기 한번 보세요. 반드시 휴대전화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저 맞아요. 반드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도 협조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은 맞는데 과연 저게 조주빈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모르겠어요. 저 휴대전화 풀면 거기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예를 들어서 그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복원이 전혀 안 돼서 그런 물증이 없는 상태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조주빈이 무죄를 받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조주빈이 범죄를 좀 부인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변호인 입장에서 조주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양형에서 그래 형을 좀 덜 받게 해주는 건데 그런데 휴대전화 저 푸는 거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검찰에 결국 풀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주빈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 조주빈의 반성이나 공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이기 위해서 언급했던 인물 모두 조주빈 그 자신이었는데요. 지금 들어볼 목소리는 바로 윤장현 전 시장의 측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JTBC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JTBC 가보니까 이제 진짜 믿어본 거죠. 줘봤자 얼마나 좋겠냐. 아스톤비라도 잠깐 뭐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네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윤장현 씨에게 접근했을 때 JTBC 출연시켜주겠다라고 했던 중간에 있는 인물이 최 실장이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최 실장도 조주빈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했다는 최 실장, 그다음에 그 대리라는 박 사장, 전부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주빈이 자기를 감추고 감형을 할 수 있고, 특히 그 판사, 그 재판을 잘 봐주겠다면서 판사까지 그 가장을 했는데 그거 역시 그 조주빈이 직접 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다만 그 모든 걸 조주빈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은 그 손석희 JTBC 사장이 조주빈에게 현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능성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랬다면은 그 누군가 직접 가서 현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만약에 그 손 사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면 윤장현 그 시장으로부터도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아직은 어떻게 그 윤장현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도 그 누군가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윤장현 시장을 과 함께 JTBC를 방문해서 손석희 사장이 있는 곳까지 갔기 때문에 그 인물도 조주빈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주빈이 자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던 건 물론이지만 같은 공범이 누군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주빈을 그 뒤에서 조정하는 윗선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선 공범도 있을 수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조금 더 단순히 생각하면 윤장현 시장이 분명히 JTBC 갔을 때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손석희 사장과 만나는 걸 좀 목격했다. 이런 측근의 전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조주빈이 최 실장이라면서요. 그럼 조주빈과 손석희 사장도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보면 그 최 실장이 조주빈이든 아니면 조주빈의 명령을 받은 조력자든지 간에 어차피 저 조주빈이 도와주는 저 사법무위원들도 그 일당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조주빈이든 조주빈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든 최 실장이라고 칭하는 자가 JTBC 가서 손석희 사장 만났다는 걸 윤장현 시장 측에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JTBC의 어떤 사장실의 위치라든지 구조, 그 다음에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인이 가서 손석희 사장을 만나러 왔습니다고는 막 들어보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진짜 조주빈 측 사람이 만났다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손석희 사장에게 접근해서 만나는 모습을 윤장현 시장에게 전 시장에게 보여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최 실장, 박 사장 모두 조주빈이었다라는 관련 보도까지 N번방 속보만 나왔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